BMW 530i 천안 삼천리 이준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게 좀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5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 또 인기 많은 모델이고 장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은 M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럭셔리랑 동일하다. M서스가 안 들어갔다 예, 이 말씀이시죠? 직접 타시는 분은 너무 좀 밖에서 봤을 때 차가 좀 붕 떠 있다. 그렇죠. 이게 좀 가라앉아 있어야 이쁜데 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대부분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BMW를 많이 타보시고 특히 530이 M스포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단점으로도 조금 몇 번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배터리가 실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작정 M서스를 넣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부에 이제 원래 연료 탱크에 들어가 있던 자리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위에 연료 탱크 올라가면서 또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트렁크 공간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트렁크가 솔직히 이거는 어느 누구도 실드를 못 쳤거든요. 근데 또 나름 또 신경을 잘 쓴 게 이렇게 한 칸 내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나마 위안이죠. 트렁크 밑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뒷자리 밑에 배터리가 실리고 트렁크 밑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고 약간 좀 트렁크는 손해를 보신다.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짐이 좀 많다. 그러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모차는 완전 작은 거밖에 안 돼요. 절충형 디럭스 안 되고요. 골프백도 2개 정도. 그리고 캐리어가 이제 24인치 기준으로 2개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충전구가 앞에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사이드에 뜬금없이 있다. 주유구 쪽에 있는 게 가장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해요. 왜냐면 아파트 충전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차들이 빽빽하게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전면 주차로 넣는다는 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전선이 길더라고요. 이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 뭐 전동화 G80, 전동화 GV70 같은 경우는 충전구가 아예 범퍼에 있거든요. 아예 그릴에. 근데 거기까지도 꽂고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아파트는 짧은 건가? 다른 충전 시설은 되게 짧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릴에 있는 것보다는 측면에 있는 게 나아요. 앞에 있어도. 왜냐면 그릴에 있으면 여름에 벌레 묻죠. 그리고 뭐 오염물 튀면은 그것도 손으로 열어야 되죠. 근데 다만 측면에 있으면 앞쪽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죠. 오염도 덜하고 벌레는 안 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보다는 덜 묻잖아요. 그 그릴에 일체화돼서 박아놓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BMW를 영업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튼 여러 차종을 경험해 보니 그건 그렇게 단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충전선이 길어서. 이게 제 차량은 아니지만 저도 이거를 충전을 하고 그다음 뭐 주행을 해봐도 저는 그렇게 이 위치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마다 고객님들마다 다 개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뭐 장단점은 주관적인 거고 그런 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렇게까지 큰 단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엑스드라이브의 부재. 무조건 후륜만 돼요. 530이는 상시사륜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강원도 눈 같은 거 많이 오면 어떡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륜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영상 7도 이하면 윈터 타이어 끼시는 게 답입니다. 옛날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후륜, 2륜이면 막 차 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가 이제 특히 세단 같은 경우는 후륜인데 이제 판매를 하면서도 이제 뭐 사륜이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530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어서 아쉽지만 사륜을 장착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출고를 하고 고객님들의 그 얘기를 또 피드백을 또 받아보면은 윈터 타이어만 껴도 충분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윈터 타이어 내짝 다 바꾸는 게. 다만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싼 겁니다. 사륜이 그런 악천후 주행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기능들도 있잖아요. 뭐 트랙션을 주고 접지를 더 안정적이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BMW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세단이지만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다. 이런 세팅을 해도 이런 의도가 아닐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급 대비해서 옵션이 좀 후한 게 BMW의 좀 장점이었지만 요새는 또 옵션이 빠진다는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작년 8월에 출고가 돼서 이건 다 있습니다. 우선 충전까지. 다만 요새는 뭐 입항 물량이 뭐 어떻게 들어올지를 잘 모르니까 저희도 뭐 상담을 할 때 먼저 신뢰를 다가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옵션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예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서라운드도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눠줘서 저희가 이렇게
갖고는 있는데 이게 또 뭐 들어와야 또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안타깝죠. 만약에 서라운드 뷰가 있는 걸로 계약을 하셨는데 3월에 들어온 물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배정을 못 받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옵션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BMW 옵션 빠지는 걸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쪽은 잘 안 건드려요. 덜 건드렸어요. 내연기관을 팔면 일정 수준 하이브리드를 팔고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 아마 이맘때쯤 4월인가? 그때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할인 솔직히 삼천리에서도 1,300으로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기 없는 데는 이유가 있고 출고가 빨리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BMW 코리아 입장에서도 우리가 내연기관을 판 만큼 빨리 그 탄소 그것 때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갖고 들어온 거고 할인도 때려준 거예요. 5 시리즈 중에 마진 제일 많이 안 남기는 게 530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게 하려고 처음에 레이저 라이트, 고스트 도어 클로징 다 갖고 들어왔죠. 그렇죠. 완전 진짜 풀옵션. 되게 상품성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은 안 살 분들이고 근데 다 팔렸어요 금방. 할인 좋았죠. 옵션 다 들어가 있었죠. 제 생각엔 그때 사신 분들이 승리자예요. 근데 그때만큼 할인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편해요 그냥. 맞아요. M서스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데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펀 드라이빙 때문입니까? 디자인 때문입니까? 디자인. 90%가 디자인을 보고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할 텐데 저는 다 느껴봤는데 이게 더 좋아요. 승차감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낫죠. 제 거 차에 서스 들어가 있잖아요. M 서스가. 예.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진동이 바로 느껴지죠. 방지턱 같은 거 좀 짧고 높은 거 넘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불편해요.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웬만큼 그러니까 일반인이 얼만큼 때려 밟아도 거기까지 가시는 분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에는 뭐 이렇게 쉴드를 쳐주려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행을 하시면은 대부분 저희도 시승차가 거의 M 스포츠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럭셔리 있고 그걸 시승시켜드리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럭셔리를 좀 편안하다고 느끼시나요?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 좀 둔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느낀다는 건 민감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높낮이 차이에 대한 이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죠. 다만 자잘한 진동까지는 제 엉덩이와 뭐 등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가 M 서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팍 틀었을 때 차가 롤이 심하냐? 아니에요. 바로 완전히 딱딱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차가 출렁출렁 한다든지 아니면 뭐 롤이 심해가지고 하체랑 위랑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전혀.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뒷자리 밑에 배터리가 실려가지고 5대5 무게 배분이 깨진 차다. 아 맞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5대5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느낄 수는 없죠. 그걸 몸으로 다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게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깨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신기한 게 모든 상품에서 단점은 장점 비해 너무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상식도 극대화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를 도대체 그게 어디서 시작됐을까? 아니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닙니까? 5대5인데 뒤에 실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도대체가 이해를 하질 못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좀 단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회생제동 때문에 그럴 거예요. 회생제동이 그냥 일반 내연기관만 타시다가 회생제동을 처음 겪어보시면 당황스럽거든요. 차에 문제가 있나? 아, 왜 안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50km 정도 속도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보면 그렇게 울컥거린다는 느낌은 안 받아요. 회생제동 센 거는 진짜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회생제동은 진짜 심한 거 타시면은 앞자리나 뒷자리 오히려 뒷자리가 좀 멀미를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뒷자리는 잘못하면 토해요. 운전 이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운전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차가 회생제동 좀 센 차들. 운전자도 멀미해요. 운전자도 잘못하면. 그런 이질감이 없고 저속에서 그게 좀 있다 그러는데 한번 해볼게요. 20% 정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회생제동에서 물리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좀 중간에 붕 뜬 느낌이 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텀이 되게 짧은데 브레이크 내 발끝에 온 집중을 다 하고 하면 느낄 수는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살짝 돌아가는? 근데 이게 뭐 불안함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의 차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모든 차가 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붕 뜬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맞아요.
절대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M 스포츠 브레이크는 진짜 정평이 나 있어요.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 시승할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생각보다 너무 예민하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이렇게 너무 팍 꽂혀가지고 네. 이거 왜 이렇게 팍 꽂히냐. 담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응을 하시면 다 하시겠지만 무조건 팍팍 꽂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모터로 갈 수 있는 키로수? 이게 몇 킬로 가죠? 이게 사실상 제원표에는 이제 최대 45km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한 3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겨울철에는 많이 배터리 효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하될 때도 있는데 여름쯤 하고 하면 보면은 한 35km, 4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전기차 대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죠. 전기차랑은 요새 뭐 400km, 뭐 440km, 450km, 500km 뭐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 뭐 35km라고 하면 그게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출퇴근 거리가 20km래요. 그러면 통상. 그렇죠. 충분하죠. 한번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530이랑 G80 3.5랑 고민을 하고 있다. 그분 출퇴근 거리가 18km인가 그래요. 양쪽 집에 충전기 다 있고 고민할 거 없다. 530이 사셔라. 그러면은 아마 주유하실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또 잘못 퍼진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 시설에 충전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다만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완속으로만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는 있죠. 어차피 이거 배터리 다 쓰면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가거든요. 전기차처럼 이 충전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장거리 갈 때 키로수가 거의 다 끝날 때면은 이제 특히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고속도로 타면은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리 타면 굉장히 치열하대요. 그것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다가 괜히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뭐 방향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얼마 없으면은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고 해서 내연기관을 구동시키면은 자가 충전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만 한다면은 너무나도 매력 있는 차죠. 유가 요즘 같을 때 솔직히 뭐 대안 있나요? 전기차 빼고 계속 엔진도 안 쓰고 온 거예요. 계속 배터리로 온 겁니다. 모터로만 주행을 한 거고. 근데 이 잔여 키로수가 생각보다 실키로수랑 많이 매우 근접해서 뭐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이걸로 이제 장거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딱 그냥 걱정은 없더라고요, 딱히. 뭐 배터리 없으면은 그냥 주행해서 충전하면 되니까. 530i가 아마 252마력인가 그럴 거고 520i가 189마력 그리고 530e가 엔진은 520i 엔진이 들어가 있지만 항상 530i의 출력을 내줍니다. 이게 시스템 출력이 292마력이에요, 합산으로. 이게 모터 출력이 113마력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솔직히 부족하다고 하면 차 잘못 보고 계신 거고 솔직히 좀 너무 세게 밟으면 좀 무섭죠. 300마력 가까이 되면 좀 무서워요, 치고 나가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배터리가 다 됐다, 엔진만 돈다, 520i 출력이 나오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0%로 돼도 잔여 전력을 15%를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예 방전이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밟았을 때 그 15%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밟으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도 충전하고. 그래서 항상 그 수준의 전력은 좀 남겨놓고 있다. 엔진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530i의 출력을 언제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에코인데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밟으셔도 돼요. 스포츠 엑스트라 부스트 이게 최고 센 거죠. 맞아, 엑스트라 브러스가 전기랑 같이 다 네. 최대로 60에서 120까지만 올릴게요. 풀악셀이고 이 느낌, 이 쳐주는 느낌. 탈출 가속이죠. 어떻게 보면 80에서 막 130, 네, 맞습니다. 100km인데 이 느낌 한 번에 툭 쳐주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 모자랍니까 이게? 이게 모자라면 M550i 사셔야지. M5 사셔야죠 뭐. 에코 프로도 이렇게 또 따로 있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매니저님이 생각했을 때 추천할 만한 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좀 보셔라. 전기차랑 마지막 내연기관이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한테는 한번 이거를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그 전기차 넘어가는 시대에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왜냐면은 엔진과 전기차 같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장거리, 막 예를 들어서 그 장거리가 좀 키로수가 많다 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은 523D
523D. 네. 523D 연비 운전하면 1200km 탄다 하더라고요. 아, 그쵸. 연비 네. 진짜 깡패긴 하죠. 네. 그리고 대충 타고 다녀도 1000km는 탄대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실 건 아셔야 되니까 연료통이 작아요. 530E가.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주유를 좀 자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통이 작으니까 물리적으로 뭐 어쩔 수는 없죠. 내가 장거리가 진짜 많다, 지방 출장이 많다, 그런 분들은 523T. 그거 외에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출퇴근 거리. 그거는 제가 보기엔 얘는 깡패예요. 출퇴근 거리에서. 진짜. 예. 요거 계약하면은 그 충전 카드랑 이런 거 아직도 주나요? 저희가 3월 19일 토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유튜브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준 매니저님한테. 계약과 출고까지 하면은 추가적으로 특별 프로모션인 이제 엔진오일 평생 쿠폰이 지급이 되십니다. 그 차 매각하기 전까지 그냥 엔진오일 교체는 무상입니다. 그거 해준다고 할인 빼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추가예요. 예, 그 들어가고. 플러스 평생 엔진오일 교환 쿠폰. 매각하실 때까지. 매각하면 이제 내 차 아니니까 그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도 명함이 나가고 있을 거고 고정 댓글에도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나 모든 것 다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실 때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셨다. 그렇게 저도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먼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친절한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도 좀 잘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에. 저렴하게. 예, 예. 네. 또 유튜브 통해서 오셨으니까 또 그거는 제가 또 더 특별히 신경 써주신다고 네. 하니까요. 그리고 전화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카톡으로든 네. 남겨주세요. 카톡으로 답변 달라.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은 불편하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어디서 견적서 받으셨거나 네네. 대부분 높은 확률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처음에 주세요. 만약에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할 때 지금 뭐 내가 얼마 받았다 견적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뒤에서 가지고 끙끙 앓다가 일단 내가 까야 상대도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문영석 매니저한테도.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해주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더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니 그게 판단이 딱 선다니까요. 먼저 오픈을 해주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판단이 딱 쓰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요. 괜히 막 숨겨가지고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보내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처음 또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같이 찍은 거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뭐 모든 궁금증을 다 풀진 못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가서 타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